아, 큰일 났네. 비 오네. 지금 바깥에는 비가 무척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걱정이 시작되죠. 소풍 가는 날, 초등학교 다닐 때 소풍 가는 날 정해놓으면 이제 걱정이 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날 비 오면 어떡하나. 옛날에는 그 놀러를 가는 큰 건물들이 없었기 때문에 들로 산으로 이렇게 여행을 다녔죠. 그러다 보니까 꼭 중요한 날만 되면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소풍을 처음 가는 1학년들은 뭐가 뭔지를 모르는데 한 3학년, 4학년쯤 되면 소풍 갈 때 엄마가 용돈도 주고 엄마가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 다음에 도시락 반찬이 달라져요. 도시락 반찬 더 달라지고 이제 자기 동네를 벗어나 보지 못했던 친구들은 이제 낯선 지역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하고 흥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손가락만 뽑는 거예요. 소풍 가는 날. 주로 이제 소풍 가는 날은 금요일 날 많이 갔죠. 금요일 날. 그래서 토요일 오전 수업 간단하게 마치고 집에 가니까 주로 이제 금요일 날 소풍을 많이 갔는데 이 소풍 가는 날을 정해놓으면 그때부터 이제 걱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날 비 오면 안 된다고. 비만 오면 하늘 쳐다보고 엄마 비 언제 그쳐? 엄마 아빠 비 언제 그쳐?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던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죠. 그렇지만 우리 아쿠디언 밴드, 전자올림 밴드 학생들은 걱정 하늘들 마세요. 야외 무대가 아니니까 걱정 하늘들 마세요. 지금 작년에는 한 130, 40명 왔던 것 같아요. 올해는 그렇게 많이 알리지도 않았지만 올해는 한 40, 50명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잠잘 것도 예약을 해야 되고 밥 먹을 것도 예약을 해야 되고 제가 또 맥주 한 캔씩 드린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맥주도 사다 놔야지. 사이다도 옛날에 소풍 갈 때 빠지지 않는 메뉴 사이다. 그때는 콜라 없었어요. 사이다. 그때 미란다라는 음료수가 있었나 모르겠네. 그때 사이다 있었어요. 칠성 사이다 음료수. 병으로 된 사이다를 가져와서 병이 깨져가지고 또 막 소풍 배낭 난리치고 계란 삶은 거 그리고 도시락 그렇게 소풍을 갔죠. 또 친구들은 노래 잘하는 친구들은 또 장기 자랑을 하니까 또 장기 자랑할 준비도 하고 또 한 가지 기대 거는 거 있죠. 보물찾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죠. 지금 나이가 50이 넘고 60이 넘고 70이 넘어도 아코디언 밴드 소풍을 간다 그러면 가슴이 설레어야 돼요. 가슴이 설레어야 돼. 안 설레어도 설레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 젊게 사는 거니까. 꿈을 가지고 사는 거니까.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날까. 그런 생각. 그런 생각을 매일매일 하면 일단 치매다 그래요. 치매. 옛날 일들을 잊어버리면 큰일 나요.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소풍 가는 날 생각하면서 준비해서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전부 적금이에요. 준비된 게 아니기 때문에. 비가 오니까 걱정돼가지고 갑자기 어릴 때 소풍 가던 그 기분이 딱 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이제 음악을 가르치다 보니까 비만 오면
왜 옛날에 아들 둘이 있었는데 큰 아들은 집신 장사를 하고 집신, 신발, 집신 장사를 하고 작은 아들은 우산 장사를 하고 부모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말을 못하잖아. 왜? 비가 오면 집신 장사가 안 되고 날이 맑으면 우산 장사가 안 되고 부모라는 건 참 걱정이 많아지는 게 어른이 되는 것 같아요. 비가 많이 오니까 광주 전라도 쪽에 폭우가 내린다는데 또 걱정이 되고 지금 이 남해안 쪽도 폭우가 내리고 있는데 어떡하나. 어쨌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소풍 가는다는 걸 생각하면 됩니다. 아셨죠? 비가 그때 이제 소풍가요에서 불렀던 노래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노래하면서 좌우에 봄소풍 가면 그때 보리가 한창 익을 때잖아요. 좌우로 보리에 손으로 훑으면서 그렇게 소풍을 가고 그랬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어릴 때 가장 설레었던 이제 여행길 또 있죠. 수학여행. 뭐 보통 2박 3일 정도 갔었죠. 2박 3일. 저는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여행을 가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은 참 훌륭하신 분인데 돈이 없는 일을 하셨어요. 돈이 없는 일. 그리고 그때 저희 아버님이 제 기억에는 공부를 하고 다니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소풍을 수학여행을 못 갔어요. 가난했으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나라고 돌이켜보죠. 왜? 다른 애들 다 수학여행 간다고 들떠 있는데 자기 그것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도 않을 그 아들이, 장남이 수학여행을 못 간다고 생각하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제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알겠네요. 그때 그 제도에서 중학교를 다녔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보고 싶네요. 그 바닷가 생각하면 생각나는 노래 있죠. 이 노래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중학교 다닐 때 그 도선을 타고 이제 중학교를 갔거든요. 도선을 타고 다니는데 여름 방학하는 날, 방학을 하면 주로 오전 수업을 하잖아요. 그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 때 도선을 타고 이제 집에 가는데 그때 마여산, 마여고, 마산 여고, 마산의 여산 다니는 누나들이 이제 그 섬에 놀러를 오는 거예요. 누나들하고 그때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때는 고등학생들이 남자, 여자 이렇게 놀러를 다니는 시절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누나들 중에 한 여학생이 그 섬의 교장 선생님 딸이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에 가는데 제가 중학교 다닐 때부터 하모니카를 잘 불었었거든요. 하모니카를 배전에 앉아서 제가 거제 출신이 아니라 이사를 왔기 때문에 친구들이 별로 없었어요. 더군다나 내성적이고 제가 내성적이라 이러면 많은 분들이 뻥치고 있네 그래요. 제가 내성적인 사람도 혼자 있을 때는 말 잘해요. 사람들이 있으면 말을 잘 안 해서 그렇지. 무척 내성적이라 배전에 앉아서 이래 하모니카를 불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쁜 누나가 처음 보는 섬에 사는 사람들은 피부를 딱 보면 알아요. 제가 피부를 저 바닷가 사람이구나, 육지 사람이구나. 근데 도해지에서 오니까 역시 누나들이 예쁘더라고요. 처음 보는 얼굴들이. 그래 누나들 친구하고 왔는데 어떤 누나가 옆에 오더니 어머 너 귀엽게 생겼네 그러는 거야. 중학교 2학년짜리를 보고 초등학생도 아닌데 어머 너 귀엽게 생겼네 그러는 너 어디 사니? 저 동네 살아요. 그러니까 너 오후에 학교 놀러와 이래. 초등학교 놀러와 거기 우리 가니까 놀러와 이러는 거예요. 시골에 뭐 섬에서 뭐 할 일이 있나요? 할 일 없잖아요. 예쁜 누나가 놀러 오라니까 또 혹해가지고 내성적이지만 혹해가지고 갔는 거야. 가니까 생긴 처음 봤어요. 햄 있잖아요. 소세지 햄, 팔뚝만한 거, 기다란 거 그때 처음 봤어요. 이 햄을 까가지고 막 먹고 있더라고요. 난 저게 뭐지 하고 잃어버렸다가 어느 날 저도 나이가 자라면서 그게 햄이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이 누나들이 남학생들하고 같이 목욕을 하러 가는 거예요. 저보고 따라가세요.
시골에서 외출복은 교복밖에 없잖아요. 남학생들이고 여학생들이고. 그래서 교복을 입고 따라갔는데 이 누나들이 그때 수영을 할 줄 모르더라고요. 보니까 튜브를 가져왔고 그때 팔에 끼는 튜브가 있어요. 지금도 있잖아요. 팔에 수영 못하는 사람 팔에 끼는 튜브를 끼고 이렇게 들어가서 수영을 하더라고요. 근데 나보고 어머 귀엽게 생겼네 했던 그 누나가 튜브를 잡고 이렇게 헤엄을 치니까 이 튜브를 팔에 끼고 하니까 수영이 되잖아요. 안 깔아앉으니까 이 누나가 깜빡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이 튜브 때문에 안 깔았는데 자기가 수영을 해서 안 깔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튜브 몸에 이렇게 끼는 거 있잖아요. 이 팔에 있는 튜브를 2개를 빼더니만 어머 나 수영할 줄 알아 하고 튜브 그 큰 튜브 있잖아요. 이걸 바깥으로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던지는 순간 이 누나가 꼬르륵 들어간 거예요. 꼬르륵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누나 친구 여학생들도 없잖아 남학생들도 막 왔다 갔다 대책을 못 세우는 거야. 그 내가 그래도 바닷가 좀 살았다고 딱 보니까 저 물에 깔아앉은 거예요. 그 왜 목욕탕에 가시면 그 대중탕에 들어가시면 숨을 가득 들이쉬고 엎드리면 몸이 깔아앉지를 않아요. 그런데 숨을 전부 내쉬고 물에 딱 엎드리면 쏙 가라앉아요. 이거는 알아야 돼요. 그래 물에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나가 쑥 가라앉으니까 막 손을 휘우적거리면서 뭐라고 소리를 지를 거 아니에요. 소리를 지르니까 배 몸속에 있던 공기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르륵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래 부끄럽게 내성적이니까 수줍게 바 위에 딱 앉아있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물에 쏙 들어가더니만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누나들하고 형들하고 막 큰일 났다고 왔다 갔다 왜 도해지에서 온 그 형하고 누나들은 수영을 못 하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 덩치 큰 누나를 중학교 2학년짜리가. 그런데 사람이 위급한 상황이 되면 물불을 안 가리잖아요. 앞뒤 계산을 안 하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은 건지려고 들어갔다가 같이 죽는다고 아시죠?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나보고 귀엽다 그랬던 누나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 외출복 교복을 입고 있는데 그 누나들 앞에서 옷을 어떻게 벗어요? 옷 벗을 시간도 없고 모자를 휙 집어 던지고 바닷가 사는 친구들은 알 거예요. 뛰어가면서 신발을 벗는 거예요. 그 자갈밭에 아픈 줄도 모르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뛰어가면서 다이빙을 다이빙을 했어요. 이래 물가에 사는 친구들은 수경을 안 써도 물속에서 눈을 뜨거든요. 눈을 떠서 딱 보니까 그 누나가 물에 깔아앉아가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 수줍은 제가, 부끄러움 많이 타는 제가, 그 누나들, 그 투피스 수영복 있잖아요. 가슴, 브레이저 같은 거 하나 두르고 수영 팬티 입었는데, 그거 제가 지금 부끄럽다고 머뭇거릴 그럴 상황이 아니잖아. 누나는 계속 물을 먹고 있고, 들어가서 그 누나 허리를 딱 껴안고, 저보다 키도 크고 덩치도 좋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염치에 불구하고 그런 생각할 겨를이 없어. 들어가서 누나 배를 이렇게 딱 움켜쥐고, 이 수영을 잘해본 사람들은 아실 겁니다. 땅을 이렇게 발로 차야 돼요. 땅을 발로 탁 차고 스프링처럼 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쑥 올라오는데 누나가 이렇게 허우적거리다가 그때 바람이 안 부는 거야. 누나가 던진 그 튜브가 발을 차고 올라왔는데 그 튜브를 누나가 잡은 거예요. 만약에
그때 그 저보고 귀엽다고 했던 그 누나가 그 튜브를 잡지를 못했으면 아마 그날 저랑 누나랑 같이 갔을 거예요. 어딜 가? 가는 데 있잖아. 가는데 갔을 거예요. 왜? 물에 빠진 사람은요, 뭘 잡으면 손가락을 부러뜨려도 놓질 않아요. 그런데 그 누나가 수줍은 나를 생각해서 그랬는지, 누나가 부끄러워서 그랬는지, 그럴 겨를이 없었지만, 뿅! 올라가가지고 누나가 튜브를 딱 잡은 거예요. 그 바람에 살은 거예요. 그 바람에 살아가지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7월 1일 소풍 가는 날 생각하니까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바깥에 비는 억수로 쏟아지지, 광주에 비가 온다 그러지, 그러면 광주에 있는 제자가 걱정되지, 또 저 강릉에 비 온다면 강릉의 제자가 걱정되지. 선생이 되면 걱정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누나가 나를 보고 생명의 은인이라고 이제 극진히 보호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누나는 친구들과 어느 날 떠나고 편지가 왔어요. 다음에 고등학교를 그때 마고 이러면 알아줬거든요. 마산고등학교. 마산으로 고등학교를 오면 자기가 자기 집에서 공부를 시켜주겠다고 편지 한 통 오고 안 왔어요. 그리고 그 누나가 지금은 뭐 할머니가 계시겠죠. 옛날 생각이 나네. 그때 이 노래가 맞는 것 같아. 어이, 왜 이래? 분위기 망치고 있으니. 사랑은 안 했어요,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갑자기 노래가 생각나네요. 그런데 바닷가에서 우연히 만난다는 것은요, 확률적으로 정말 어려워요. 왜? 바닷가에 놀러 올 때 혼자 놀러 가겠어요?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바보처럼 뻥 치는 것 같은데 믿어줘야죠, 그죠? 왜? 상대방 말을 믿지 않으면 내 말을 상대방도 믿지 않는다. 어쨌거나 비가 오니까 7월 1일 걱정됩니다. 어쩌지? 엄마 7월 1일에 비 와? 걱정하지 마. 자, 빨리 일찍 자. 비 안 올 거야. 그냥.
가는 날 바다로 소풍을 오셔야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어릴 때 소풍 가는 날 생각하면서 며칠 동안 설레어 하던 걱정하던 그런 마음을 다시 회복하셔야 건강하고 그 다음에 기운차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내 삶의 문제가 아니라 내 정신세계에서 걱정거리가 참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문제야 닥치면 해결하면 되니까. 그렇지만 우리 마음의 걱정거리는 내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대부분이잖아요. 현실적인 문제는 내가 안 되면 도움을 받으면 되지만 마음의 문제는 아마 도움 받을 곳이 거의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혼자서 이겨내고 혼자서 극복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소풍 가는 날 걱정하지 마시고 비 와도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 이 라이브 카페에 한 7, 80명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또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나 소풍 갈래 하고 용기를 내셔서 오셔도 됩니다. 그런데 미리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책임져야 될 게 잠잘 수 있는 곳, 그리고 식사,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금강산도 19견이라고 식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미리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풍 와가지고 도시락 엎어가지고 밥도 못 먹고 쫄쫄 굶고 집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미리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영상 괜찮으십니까? 영상이 오시면 여기서 노래도 하시고 악기 연주도 하시고 내가 음악을 왜 하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들을만 합니까? 사실은 이런 연주, 그러니까 생각나는 노래들을 적성해서 연주하는 것들을 아셔야 됩니다. 그 어디 가서 연주한다 그러면 뭐 목포의 눈물을 뭐 밤이고 낮이고 연습해서 갔다가 삑사리나 나면 연주도 안 되고 막 창피만 당하고 온 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동도법을 하시게 되면 삑사리도 잘 안 나요. 왜? 가는 길을 알잖아요. 가는 길. 손가락 번호를 외워서 연주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삑사리 한 번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명일기 열심히 하시고 악보 안 보고 연주하시는 것들을 꼭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풍 가는 날. 그래서 소풍 가서 노래할 때 음악책 들고 이렇게 노래하는 친구들 없잖아요. 자기가 평소에 노래를 잘하던 그 노래를 가지고 장기 자랑을 하기 때문에 아마 가사 틀리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악기 연주를 할 때도 자기가 가장 자신 있는 곡을 연주하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 돼요. 평소에 집에서 잘하다가 밖에 나오면 잘 안 되잖아요. 무대 공포증. 그래서 집에서 연습을 잘해. 다 그러잖아요. 집에서는 잘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 그 박자가 맞는지 틀리는지 본인은 몰라요. 듣는 사람만 알죠. 그죠? 그래서 열심히 하셔서 7월 1일 날 비 온다고 하늘 쳐다보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오시면 됩니다. 바꾸기가 죄송합니다. 꿈만 했던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 초등학교 시절 이런 시절을 생각하시면서 뭔가 준비를 하셔가지고 함께 만나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음악 이야기도 하지만 인생의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도 이야기를 하고 이러다 보면 그냥 친구가 되고 누나가 되고
동생이 되고 형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만나 어우러져 살아가는 게 그것이 인생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바람이 치고 천둥이 쳐도 7월 1일은 온다. 7월 1일은 온다. 조개 껍질을 묶고 생각하고 비바람이 치든 말든 우리는 함께 모여서 평소에 연습한 곡들을 함께 나누는 귀중한 시간을 가지겠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되시면 오시면 짜장면, 곱빼기, 탕수육 추가. 이 노래 있잖아요. 이 노래를 고등학교 1학년 다닐 때 제가 불렀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히트곡, 대히트곡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노래는 고등학교 1학년 제가 다닐 때 이 노래를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누나가 마산에 고등학교를 다녔거든요. 마산 쪽에서 누나가 홈송이란 책, 노래책을 한 권을 가져와서 저에게 줬어요. 그 책 속에 제가 4학년 때부터 건반악기를 했으니까 악보 보면 이렇게 연주를 하거든요. 연주를 해보면 무슨 노래인지 금방 알잖아요. 그때 이 노래를 제가 알아가지고 익혀가지고 가서 노래를 불렀어요. 우리 고등학교에 막 대히트곡이 돼가지고 가을 1학년 가을 소풍 갈 때까지 히트곡이 됐었어요. 그 바람에 막 여학생들이 오빠 같은 학년인데 오빠를 왜 나보고 오빠 노래 가르쳐줘 막 그랬던 곡이 이 영가라는 노래예요. 그리고 가을에 소풍 가서 불렀던 노래가 이 노래예요. 참 그때는 이 노래가 왜 그리 좋았는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별이 빛나는 밤에 제가 요번에 오시면 이 곡을 진짜 멋있게 한번 연주를 해드릴게요. 안 오면 국물도 없어. 이 노래 오늘은 별이 빛나는 밤에 윤한기 씨가 불렀잖아요. 고등학교 때 참 많이 불렀어요. 왜냐하면 제가 별을 워낙 좋아했거든요. 그 별, 이게 이 별, 이 노래. 이수인 씨 곡인 것 같은데 제가 별을 워낙 좋아했거든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윤한기 씨 노래 너와 내가 맹세한 이 노래를 라디오를 딱 듣고 익혀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서 불렀는데 이게 공전의 히트곡이 되었죠. 지금은 그 노래 때문에 우와 오빠 하던 그 애들이 다 어디 갔는지 흔적도 없어요. 어쨌거나 제가 7월 1일 날 오시면 이 별이 빛나는 밤에 맛있게 연주해 드릴게요. 오늘은
수기가 어쨌거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수기도 있고 자야도 있고 순위도 있고 제가 사람들을 만나는데 수기가 왜 그리 많은지 순위가 왜 그리 많은지 자야가 왜 그리 많은지 모르겠어요. 어릴 때 그 어린 가슴을 흔들어 놓았던 수기와 자야와 순위를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 가슴 속에 그 기억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는 치매 없이 건강한 내 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에 빛나는 사금파리 같은 빛나는 그런 추억들을 잘 간직하시고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여러분들과 저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실도 중요하지만 지나온 과거가 없었으면 지금도 없겠죠. 그 과거를 지금과 같이 좋아하고 사랑하고 다듬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풍 가는 날 걱정하지 마시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날은 연주회를 합니다. 오시고 싶으시면 미리 예약하셔야 됩니다. 잠자리, 먹는 것, 또 식구경 다음에 뭡니까? 금강산 구경해야 되잖아. 먹고 구경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꼭 미리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당일날 와가지고 밤내나라 어디서 자나 이러면 다리 밑에 가서 자야 돼. 낚싯대 고기 닦아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 우리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잖아. 유비무한 미리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이 수요일 아마 이 영상이 내일 아침에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 화요일 밤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토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코디언 전자우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음악을 통해서 힐링하시고 음악을 통해서 기억력을 회복하시고 음악을 통해서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받아야겠습니다. 외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 국내 구독자 여러분, 항상 소풍 가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셔서 오시면 됩니다. 외국에서 오시려고 그러면 문자 안 되니까 카톡으로 하시면 됩니다. 카톡으로. 제주도에서 순옥시 제주도에서 오신다고 그러는데 김해공항으로 오시면 바로 옆이에요. 김해공항. 아니면 배를 타고 오시면 부산항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뭐 여기서 1시간 걸리니까 제가 모시러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아니면 버스 타고 오시든지 택시 타고 오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다 됐다. 그래도 마음만은 젊다. 이거 다니는 건가? 김해 연지공원이라는 곳입니다.